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형 카테고리 함수들 중에서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 입력에 대해서 이 관련된 정보를 IO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랩뷰라고 하는 랭귀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코딩하는 이제 언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랩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작업 파일을 생성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꾸미기 위한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로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이 작업 환경에서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관련된 기능을 직접 구현을 하실 텐데요. 구현하실 때는 각각의 작업 윈도우에서 불러다 사용하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할 때 살펴보시겠지만 프론트 패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컨트롤 팔레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용자가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들을 미리 팔레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함수 팔레트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들을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API를 선택을 해서 이 작업 환경인 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숫자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데이터 다루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랩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움말을 파워풀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도움말의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양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이 커넥터 펜이라고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이 와이어를 이제 커넥터 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지금 두 개가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자체로 표현됐다는 것은 반드시 입력으로 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라고 하는 값이라든가 타입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의 입력 값은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새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여 패턴화 및 패턴화 해제를 함으로써 x를 데이터 타입으로 캐스트합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게 뭐냐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선언한 이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해서 출력을 내보겠다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함수는 이제 데이터를 다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동안에도 데이터 값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입캐스트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가 변환하는 동안에 이거를 사용하진 않으시고요. 보통 입력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실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GPIB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정보가 내가 문자열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IO 타입으로 매핑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IO 입력이나 아니면 IO 인디케이터의 값을 매핑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팔 코드는 간단한데요. 자, 프론트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IO 입력이라고 해서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랩뷰는 이제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색깔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홍빛이 난다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 와이어의 굵기가 굵은 경우에는 1차원 배열 그 이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와이어가 얇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르프 안에서는 와이어가 얇은 선인데요. 얇은 선인 경우에는 원소 데이터 타입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랩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문법을 아실 필요가 없고 몇 가지 문법만 아시게 되면 손쉽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으로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원소가 3개죠. 그래서 com1, com2, com3라고 하는 이제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출력으로는 이제 IO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형태의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포르프를 이용을 하시게 됐고요. 이제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포르프는 기본적으로 입력이나 출력 쪽에서 오토 인덱싱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반복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프 같은 경우는 보통 루프 카운트 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는 경우에는 루프 카운트 값을 별도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수행이 되는데 포르프 안에서는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타입캐스트 함수에 여기에 출력으로 내보낼 타입에 IO 상수를 지금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입력 문자열이 IO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에 대해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 출력에서는 마찬가지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문자열에 해당하는 com1이 IO 출력 데이터인 com1으로 변화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com2, com3도 마찬가지로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IO로 변환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 실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 이 배열의 원소로는 문자열 컨트롤을 원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컨트롤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리 맞춤을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템을 몇 개 보이게 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IO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IO 입력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간단한데요. IO 입력이 있고 포르프를 이용할 겁니다. 구조에서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죠. 이 상태에서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데이터 다루기라고 하는 게 있고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라벨은 아래쪽으로 표시하겠고요. 입력으로 문자를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출력으로는 이제 IO 데이터 타입으로 내보내 주기 위해서 IO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우선 프론트 패널에서 실버 카테고리에서 IO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비자 리소스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이거 가져오시면은 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꾸미는 부분과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해서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 두 개의 워크 스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어떤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이와 매핑되는 게 자동으로 반대쪽 그 작업 환경에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론트 패널에서 비자 리소스 이름이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었더니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에 관련된 게 생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비자 리소스 이름이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상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상수로 바꾸시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자 IO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를 타입에 이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입력 문자열이 자 IO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포르프는 이제 출력 터미널에서도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겠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몇 개 표시하겠고,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 표시하지 않겠고요. 여기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출력에 대해서는 라벨을 제가 IO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IO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입력을 자 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 입력에 대해서 자 com1 그 다음에 자 com2 com3라고 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자 문자열 데이터가 출력으로는 IO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나갈 겁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com1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com1이라고 하는 IO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었고 com2가 마찬가지로 그 다음 com3도 마찬가지로 IO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에 대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자 리소스 정보를 뭐 컨피그레이션 파일로부터 읽어와서 그 정보를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원소를 IO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매핑을 시켜 주신다고 하면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